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70쪽, 71쪽 고려의 대외 관계 중에서 10에서 12세기에 이르는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 책 교과서 70쪽의 주제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당시 고려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고려가 여기 있죠, 그죠?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화살표의 색깔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 송, 그 다음에 일본. 이 친선 관계 두 나라와 그 다음에 붉은색 화살표 적대 관계를 뜻하겠죠. 당시 고려 주변에 이런 북방 유목 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이 남쪽으로 그리고 중국 대륙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고려도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고려에 접근했던 나라가 바로 이 거란입니다. 거란이 여러 부족을 통일해서 이제 요라는 국가를 세우고 요가 이제 남하하면서 중국 대륙을 치기 전에 뒷공간이죠. 송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려를 한번 단속하기 위해서 고려로 접근해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진이 발흥을 해서 나중에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여기 이런 나라들은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알게 되는 나라들인데 여러분 티베트라는 나라 들어봤죠? 이 나라들은 티베트 계열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저 중국의 남쪽의 대리국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나중에 몽골의 침략으로 다 멸망하게 되죠. 물론 고려는 국가의 형태는 유지했지만 몽골의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런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국제정세 10에서 12세기의 국제정세는 어떤 한 나라가 절대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다원적인 국제 정세였다. 중국 대륙 송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송은 우리 신라 시대 때 같이 존재했던 당이 멸망한 후에 중국이 다시 분열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5대 10국이라는 분열 시기를 이 송이 통일을 했고 960년에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 북쪽에 살고 있던 이 거란족들이 부족을 통일하고 요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북방 유목민족들은 국가를 세우고 나서는 항상 중국 대륙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져 있죠. 원래 근거지로 하고 있던 척박한 만주 벌판보다는 훨씬 식량도 풍부하고 인구수도 많은 이런 중국 대륙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송으로 이제 요가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당시 송은 이 요의 이런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국방력이 굉장히 약했단 말이죠. 문과 무 중에서 문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국방력은 약화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요가 접근해 오자 송나라와 요는 전년의 맹약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년의 맹약은 둘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건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송과 요가 형제 관계를 이룬다.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의 이 황제 국가가 북방 유목 민족들을 오랑캐로 부르면서 혹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송은 그렇게 이 국방력이 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가 압박해 오자 군신 관계가 아닌 군신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 이 대등한 관계를 허용해 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대신 요의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아주 막대한 양의 은과 비단을 요에 보내기로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침략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현재 국경 상태, 국경선을 유지하자. 좀 굴욕적인 이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겉보기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자, 그 이후에 거란의 요가 중국을 압박하는 그 배후에 또 이후에 여진족이 또 비슷한 모습으로 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송으로서는 지금 당장 송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가 요죠, 그지? 그 뒤에 이제 금이 또 일어났고, 그래서 송은 금과 연합해서 이제 요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요가 멸망한 요 빈 공간을 이 금이 또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죠? 금이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후에 송이 남쪽으로 중국의 남쪽 지방 강남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남송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로 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짜배기 정치 중심지였던 화북 지방을 이 금이 차지하게 된다. 그때 당시에 고려는 어땠을까? 고려는 송나라의 앞선 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송하고는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송나라는 또 당시 요가 이제 이 세력을 키워왔을 때, 이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 친선 관계였던 고려의 힘을 빌려서 이 거란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는 거란하고는 건국 초부터 이런 북진 정책,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국호도 고려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천명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란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뒤에 만부교 사건이라고 나오지만 고구려를 이어받은 발해를 멸망시킨 저 오랑캐 거란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건국 초부터 이어지고 있었고 이 송과 이 거란 요 사이에 이런 적대 관계에서 고려가 또 송의 힘이 되어주는 이런 형태로 당시 국제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 이제 나오죠. 책에도 72쪽 탐구 활동 부분에 고려 지배층의 대외 인식 자료 1번에 거란에 대한 이 강경한 태도,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만부교 사건. 이 거란이 이 송을 치기 전에 뒤에 있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신을 30명하고 귀한 동물이었던 낙타를 50일 보내왔다 말이죠. 고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지만 당시 고려 태조는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뿜어 약속을 배신하고는 멸망시켰다. 이처럼 도리가 없는 나라와는 신성관계 맺을 수 없다 하면서 국교를 오히려 단절하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 보내버리고 선물로 왔던 낙타는 개경의 만부교 아래 메어 두었다가 다 굶겨 죽여버리는 거란과는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말이죠. 자,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란 송을 치러 가기 전에 고려의 마음을 좀 다스려 놓으려고 이렇게 접근해 왔는데 고려가 영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이제 거란이 침입해 온 다음에 총 3차례 옵니다. 1차, 2차, 3차. 이 각각 침입의 특징들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1차 침입은 소선영이라는 거란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침입해 왔다. 이 1차 침입에 우리 고려의 서희가 소선영과 외교 담판으로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실 외교 담판으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 소선영을 설득을 시킨 거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희의 이제 화려한 언변에. 그래서
오히려 거란을 쫓아냄과 동시에 강동 6주, 이전엔 고려 땅이 아니었습니다. 뺏겼던 땅인데 이 강동 6주를 오히려 얻게 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강동 6주를. 이 강동 6주는 우리 책 70쪽 강동 6주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지역들이죠. 요 지역들. 이 지역들을 이 서희의 외교 단판을 차지하게 되면서 고려가 이 압록강 지역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2차 침입은 요때 사실 이 강동 6주를 확보하고 이 거란을 다시 돌려보낼 때 거란도 뭔가 얻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사실 송하고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기로 약속을 해줍니다. 말로 약속한 거죠. 끊기로. 그리고 요나라의 연호를 송나라 황제의 연호가 아니라 요나라 연호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안심시키고 보냈다 말이지. 당연히 약속을 안 지켰겠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2차 침입으로 또다시 침입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 구실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전쟁에는 항상 구실이 필요한데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 정변은 쿠데타죠. 강조라는 고려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에 고려왕이었던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세우는 이러한 학상을 일으킵니다. 이 감히 신하가 왕을 마음대로 바꾼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혼낸다. 오랑캐 주제에 그죠? 이런 구실을 가지고 게다가 이제 요 약속 지키지 않았잖아. 그치? 이런 구실로 해서 이제 침입해 온 다음에 대규모로 2차 침입 때는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저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물론 양규 같은 사람들이 양규 같은 장수들이 나타나서 활약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하의 예를 갖추겠다. 굴욕적인 관계죠, 그죠? 요 나라가 임금이고 고려가 신하. 이 관계를 받아들인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또 다시 거란을 물러나게 합니다. 거란은 이 번번이 이제 물러나죠. 왜냐하면 고려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이? 송이 목적이죠. 송이. 자, 그런데 또 다시 침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또 다시. 또 왜 왔을까? 요거는 이 당시 서희가 소선영을 상대로 폈던 논리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다, 고려가. 그래서 우리 국호를 고려라 했으니까 오히려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우리 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 이런 식인 거죠. 자, 3차 침입은 또다시 이제 요구를 하면서 옵니다. 이 당시 왕 또 아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왕 보고 우리 고려 왕 보고 요 나라에 와서 요 나라 황제에게 인사하고 가라 입조 하라. 그 다음에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요거 아까운 땅이야. 강동 6주 다시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세 번째 침입을 해 옵니다. 이때 유명한 이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크게 무찌르면서 결국 거란은 우리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했던 거죠. 송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고려에서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거란 요가 크게 힘을 키웠다고 하지만 고려에게 결국 굴복하게 되면서 당시 고려, 송, 요나라 이 세 나라 사이의 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 거란의 세 차례 침입을 통해서 수비의 중요성 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경 함락된 적이 있죠. 2차 침입 때. 그래서 개경에 나서 개경 주변에 이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부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초조 대장경, 목판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쓴 거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몽골의 침입 때 소실이라는 말은 불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새긴 게 뭡니까? 유명한 발만대장경인 거죠. 자, 이 거란과 고려와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거란 이후에 여진족 광고가 떴네요. 여진족, 이건 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속의 장면이죠. 여진은 예전에 우리가 이 발해 때 말갈이라고 불렀던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여진입니다. 여진. 나중에 또 이름 다르게 불리죠. 조선시대 때는 만주족. 나중에 청을 세우죠. 자, 여진족이 우리 두만강 쪽,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려의 동북쪽 지방에 이제 이 부족단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도 고려라는 앞선 나라의 농사 기술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경선을 넘어왔어. 그럴 때마다 고려는 혼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진이 부족을 통일하고는 또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는 윤관을 보내서 윤관이 이제 여진족 토벌을 위해서 이제 특수부대를 하나 만듭니다. 별무반 해서 신보군, 보병, 신기군, 말탈기자, 기병, 그 다음에 승려들로 이루어진 항마군. 이런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이 여진족들을 토벌하고는 그 지역에 성을 쌓습니다. 동북구성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고려 땅으로 이제 삼은 거죠. 하지만 이 너무 변두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진이 또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말 잘 들을게. 제발 우리 여기 머물게 해달라. 그리고 고려의 입장에서도 여기 군인들을 계속 주둔시키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곤란하다. 우리 부담된다 해서 1년여 만에 동북구성을 여진족들한테 돌려줍니다. 이게 근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더욱 강성해져가지고 오히려 저 위쪽 만주 지역을 장악해버리고 국가를 세우기에 이르게 된다. 자, 그 이후에 금은 힘을 더 키워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송과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오히려 남쪽으로 밀어내버렸다. 굉장히 힘이 강해진 거죠. 그러고는 고려의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자,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인데 당시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왕조차도 이걸 반대했지만 당시 실권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자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군신 관계를 받아들여 버린다.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추진되고 있던 이 북진 정책이 이제 크게 타격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 당시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긴 척경입비도라고 해서 우리 책에도 있는 그림인데 여기 비석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려지경이라고 해서 고려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받는 거죠 사실.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 19쪽에서 두 문제를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이런 문제들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강감찬이 강감찬 힌트 단어입니다.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축조하게 하였다. 강감찬은 귀주대첩으로 세 번째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개경에 나성을 쌓고, 그지? 천리장성을 쌓고, 요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양규라는 사람 이름 아까 2차 침입 때 우리가 봤죠. 이거는 그래서 거란이 2차 침입 때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다는 심내요 묘청이 왕에게 말하기를
서경은 귀란 땅이다. 여기에 이제 궁궐을 짓고 옮깁시다. 요거는 뭡니까? 다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는 3차 침입, 거란의 3차 침입. 나는 거란의 2차 침입. 다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연도를 알아놓으면 편해.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러니까 요거는 12세기죠. 12세기. 거란의 침입은 11세기의 일들입니다. 11세기. 그러니까 다보다는 나가가 앞선 시기죠. 그 다음에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그러니까 윤관이 동북 구성을 개척했던 그 얘기죠. 묘청 서경천도 운동 이후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하고 이제 라하고 뭐가 먼저냐 이제 살펴보면 에, 잠시만요. 누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녹화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아내분이 제 방에 출연을 하셔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자, 다하고라 뭐가 먼저냐? 이윤간의 동북구성 개척은 11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107년에 이윤간이 동북구성을 짓고 개척하고 나서 돌려주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한다고 했었죠. 군신관계를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후에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고, 맞습니까? 이자겸의 난이 1126년이었거든.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에 인종이 서경 세력을 이용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개경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 세력이 난을 일으킨 게 다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윤관의 동북 구성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답은 나, 가, 라, 다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45회의 15번 문제.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영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웠다.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거란군의 시신이 들판에 널렸다.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다. 이 거란의 몇 차 침입?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에 대한 사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귀주대첩인 밑에 가나다라 마 중에 어느 시기에 위치할까? 어느 시기에? 3차 침입이었잖아요. 그죠? 3차 침입.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 가나다라마 중에 일단 뭐 이 뒤쪽은 아니겠죠. 이 뒤쪽은 아닙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이 몇 차 침입되었습니까? 그렇죠. 1차 침입되고 윤관의 별무반 조직은 거란족이 아니라 여진족이지. 여진족. 거란 이후잖아. 그럼 이 3차 침입, 거란의 3차 침입은 바로 요 서희의 외교 담판과 윤관의 별무반 조직 사이에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기주대첩은 1019년입니다. 연도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 전개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원나라 원나라에게 우리 고려가 항복한 이후 원간섭기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